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뇌과학 마케팅입니다. 매트 존슨과 프린스 구먼이 쓰고 21세기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뭔가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찾아봐야 할 때 딱 봐야 할 것만 보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꽤 흘러버렸다는 걸 알게 되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많이들 하시는 소셜미디어나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좀처럼 눈을 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뇌과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중 뭐가 더 맛있나요?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를 더 많이 드실 거예요. 맛의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왜 코카콜라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걸까요? 이 모든 게 뇌과학 마케팅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뭔가를 구입하며 소비자로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의 이면에는 무의식을 통제하는 뇌의 작용이 있고 뇌의 약점을 간파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마케팅 전략이 존재해요. 인지심리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자율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자상가에 갈 때보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나이키의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 일반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달릴 때보다 괜히 운동 능력이 향상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뇌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람의 뇌와 소비 행위의 상호작용을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을 근거해 밝혀주는데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비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의 뇌는 똑같은 현실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기도 하고 그에 맞춰 행동도 바뀝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의 공백은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를 열어주었죠. 브랜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 경험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는 마케팅의 맥락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특정 브랜드에 호감을 갖게 되고 마침내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자는 소비자 신경과학을 비행기 조정에 비유했는데요. 비행기는 뇌처럼 복잡한 기계이고 비행기 주변의 바람은 소비세계라고 보는 거죠. 소비세계에서 브랜드와 마케팅에 노출된 우리는 생각과 욕망을 끌어당기며 뇌의 메커니즘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종사인가요? 승객인가요? 조종사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어요. 반면 승객은 비행기와 바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저 비행기가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책은 비행을 통제하는 것, 즉 소비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비행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소비 세계에 대한 현명한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뇌 두 가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제목만 읽어봐도 흥미를 유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뇌가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브랜드가 소비자의 행동을 설계하는 전략에서부터 플랫폼 중독 메커니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달한 기술이 바꿔놓을 마케팅의 미래까지 뇌의 작용과 연계한 마케팅의 전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세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코카콜라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식음료 브랜드로 우리의 뇌 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저는 평소 탄산음료를 잘 마시지 않는데 가끔 마셔야 할 때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있다면 코카콜라를 선택하거든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없다면 탄산 들어간 설탕물에 불과한데 말이죠. 코카콜라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광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는 곧 행복이라는 상관관계를 뇌에 각인시켰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오래된 슬로건은 행복을 여세요입니다. 지금까지도 10년째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설탕물과 행복이 연관성을 갖는 데 성공하자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창출된 거죠. 사실 브랜드를 가린 실험에서 사람들이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펩시가 코카콜라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가 아닌 행복과 경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가진 거의 모든 제품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왜 중독되기 쉬울까요? 잘 알려진 인기 플랫폼은 거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들 플랫폼에 참여라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판매할 수 있고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죠. 플랫폼은 사람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많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요. 사이트 체류 기간이 주요 가치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왕성하게 플랫폼에서 활동할수록 광고 매출을 더욱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관심이 곧 돈으로 직결되는 플랫폼 기업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곳곳에 사용자 경험을 설계합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뉴스에 접속할 때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라는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셈인 거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영상을 보거나 재미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등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피드의 모든 글이 재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글은 재미있지만 낚이는 글도 많죠. 그럼에도 계속 스크롤하는 이유는 다음 글에 더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자동 재생 기능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포스트 플레이 옵션이라고 다음 에피소드 자동 보기 기능도 있어요. 이 기능들은 관성에 따르는 뇌의 성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웬만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 자동 재생 기능을 끄기 힘들죠. 사용자들을 중독시키는 또 다른 원리는 마무리하지 않은 채 남겨진 것에 대해 집착하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하고 있던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바라던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일에 신경 쓰게 되고 일이 완료될 때까지 불편한 기분이 들잖아요. 스크롤을 내려도 끝지점이 없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의 경우 우리가 완료했다고 느낄 만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들여 계속 플랫폼에 머물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포스트 플레이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화의 첫 에피소드를 보다가 시청이 중단되면 미완성된 기분 때문에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열심히 만들어내 결코 오지 않을 만족의 순간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구글이 광고가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 대상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소비자 세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오래된 격언 중 하나는 7의 법칙으로 고객이 자사의 물건을 사려면 적어도 7번은 광고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7번까지 봐야 하는지 근거는 없지만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광고의 노출과 주변인들에게 들은 말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카콜라를 안 마셔본 사람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설마 아직도 코카콜라를 마셔보지 않은 잠재 고객과 접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광고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광고를 반복해서 볼 때마다 코카콜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나이키나 애플도 비슷한 예로 들 수 있죠. 그런데 구글의 경우는 다릅니다.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은 이미 너무 강력하고 유용해서 광고할 필요가 없는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의 모든 노출을 얻고 있죠. 구글의 검색이 매일 분당 380만 번 사용되는데 구글이 굳이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광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에 더 재밌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케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케팅은 데이터와 심리학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마케터뿐 아니라 소비자도 현명한 시각을 가져야겠죠.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